요기요 프로모션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 또 변경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핸드폰 알람으로 그냥 오죠. 변경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요기요 변경이 이번뿐만 아니고 올해 5월 2일에 피크타임 프로모션이 이제 1,500원에서 1,000원. 네네. 그다음에 23일부터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부산, 대전, 강주 이런 곳에서는 프로모션비가 쭉쭉쭉쭉 5월 한 달 동안 무려 네. 66% 삭감을 시킨 거고요. 이게 유지되다가 최근에 새로운 프로모션 제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점심 피크타임 프로모션 없애겠다. 네네. 그 다음에 저녁 피크타임 프로모션 없애겠다. 그 다음에 100건을 이상 수락하고 수락률이 95%일 경우에는 한 건당 1,000원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네네. 이걸 캐스트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네. 요 세 가지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고요. 그렇게 폐지하면 라이더들 다 떠나니까 대신 누적 캐스트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서울 지역 1번에 나와 있는 프로모션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현행 프로모션 제도입니다.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대전, 강주, 대구는 저 프로모션 서울인데 가격이 점심, 저녁 피크타임 프로모션 가격이 500원이고요. 네네. 서울은 점심, 저녁 피크타임 프로모션이 1,500원입니다. 네, 좀 이해되셨죠? 어렵습니다, 요기요가. 이거를 다 없애고 변경 프로모션 제도를 보시면 100건을 하면 5만원, 125건을 하면은 11만원. 그래서 보면은 월 달성 금액이 5만원, 6만원 있는데 이걸로 준다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누적 지급에 있죠? 네, 누적. 100건에서 120건을 넘어가면 11만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150건을 넘으면 18만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고요. 지역은 그것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세분화 시켜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배달 콜이 적고 그 다음에 거리도 좀 더 길기 때문에 저렇게 서울과는 좀 다른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렇게 좀 바뀐 게 유리해진 건가요? 불리해진 건가요? 네, 그럼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제 피크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크족의 뜻은 피크 타임에만 들어왔다가 이제 피크 끝나면 이제 빠지는 상태인데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활동이랑 병행하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피크 타임은 오전 피크, 점심 피크 타임이 오전 11시부터 1시고요. 저녁 피크 타임이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총 4시간인 거고요. 1시간에 4건 정도 한다라고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총 4시간이니까 16건을 한다. 피크 타임. 그러면 16건의 피크타임 프로모션을 받겠죠. 나머지 4건은 비피크타임에 한다고 해서 프로모션을 못 받는다고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러면 좀 알아듣기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16건 했을 경우 1,500원 받으니까 12만원을 받는 거고요. 15만원. 피크타임 프로모션으로. 4시간. 그 다음에 캐스트, 그러니까 100건을 하게 되면은 100건만 딱 하면은 1,000원씩 붙으니까 1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22만원? 합계 22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전에는 프로모션으로만. 근데 변경 후에는 100건을 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건족들, 피크족들한테는 무조건 손해다. 그러니까 100건 할 거면 하지 마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전원, 주당 175건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제 피크타임 프로모션은 이제 12만원으로 똑같고 캐스트 프로모션이 175건이니까 17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29만 5천 원, 종전의 프로모션 제도라면 29만 5천 원인데 네. 변경 후에는 26만 원이니까 요것도 손해입니다. 손해네요. 네, 3만 5천 원이고 언제부터 이익이냐? 어떤 기점부터 네. 이익이냐? 200건부터 이익입니다. 아, 네. 네. 200번이 되게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종전에는 한 32만 원 받았는데 변경 후에는 누적 프로모션으로 35만 원 정도 네네.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소를 해봤으니까요. 네네. 지역도 한번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역이 네. 중요합니다. 네. 지역이. 네. 여러분 이거 한번 탄수 계산해 보시고 몇 건 하실지 정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네, 짜야죠. 전략을 짜셔야죠. 네. 뭐 생존 문제니까. 네, 물론 피크 타임에 4건 이상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좀 더 유리했었기 때문에 전에 네. 네, 체계가. 자,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를 볼게요. 네. 피크족을 똑같이 봤습니다. 100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건은 제 뺐습니다. 그런 거는 뭐 안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네네. 100건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프로모션이 500원이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서 16개, 하루 16개씩 주 5일을 하면은 500원을 하면 4만 원인 거예요. 일주일에. 예. 아하. 그러니까 캐스트를 해서 100건 했으니까 10만 원에 4만 원이니까 14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변경 후에 3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00건 하면 무조건 손해고요. 패스. 그러네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155건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 500원인데 그러면 어쨌든 4만 원인 겁니다. 예, 4만 원. 피크 타임만 네. 하면은 피크 타임 프로모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은 피크 타임 프로모션 삭감일 때 엄청난 손해를 일단 봤습니다. 그 다음에 4만 원에 캐스트 15만 5천 원이니까 19만 5천 원이에요. 네네. 변경 후에는 18만 원이니까 한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네. 과연 지역에서 피크 타임이라 하더라도 네. 시간당 4건씩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건수가 있냐. 이거는 의문사항입니다. 그걸 요기요도 알기 때문에 155건이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 175건이 아니라 서울에. 그래서 서울과 그 지역의 건수 기준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80건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0건을 했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예, 이득으로 나옵니다. 이득이요? 180부터 유리하다. 그렇죠. 이득. 예. 이득인데 네네. 요게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고요. 한 3만 원 정도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네. 200건 기준이 아니라 180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구간이 네네, 따로 있는 네네. 거잖아요. 이때 보면은 누적 금액 25만 원 주는 겁니다. 근데 종전에 우리가 180건을 했다고 보면은 예. 피크 타임 프로모션 4만 원에 캐스트가 18만 원 해서 18만 원? 22만 원을 네. 받는 거죠. 그래서 3만 원 정도 변경 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지역에 콜이 없습니다. 이 뭐 180건 그래도 가능한 건수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역 네. 같은 경우는 180건 정도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이고요. 네네. 부산에 있는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건 불가능하다. 180건 이상 하는 네네. 것이 유리한 건 알겠는데 종전에 로지오 퍼포먼스 같은 게 있거든요. 등급 이렇게 보여주는 네네. 그 로드러너스 요기요 앱 내에 상위권자들도 사실은 200건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언이어가지고 아마 그 주문량이 없어가지고 저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 7일 일해야 된다. 라고 그건, 네, 설명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됐네요.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요기요에서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우리가 이제 로드러너를 썼다가 지금 앱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 앱 하면 요기요라고 나올 테고 로지오라고 우리가 알 텐데 로지오 같은 경우는 실거리 체계입니다. 그냥 실거리 체계다 보니까 제가 강주 조합원들한테 이제 증언을 들었는데 실거리로 픽업도 주고 배송지도 주거든요. 요기요는 확실히 개별 단가 가격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삼모사죠. 이제 실거리로 부담이 높아지니까 프로모션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전업 라이더들 위주로 좀 한번 돌려보겠다 라는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해관계가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100건 정도 하면서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떠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업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좋거든요.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이런 체계가 이제 불리하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라이더들 사이에서 분쟁이나 이견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서로 이제 안 싸우려고 하면 첫 번째 입직 조건 강화하고요. 두 번째 기본 배달을 높이고 실거리대로 주고, 이 체계가 제일 깔끔합니다. 이렇게 뭐 하면은 뭐 전업 라이더들은 좀 잡아둘 수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쿠팡이츠나 뭐 배민이나 하루아침에 바꾸잖아요. 그래서 요 프로모션 체계가 언제 또 바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업 라이더들이 이거 좋다, 200건 이상 하는 라이더들이겠죠. 좋다라고 해봐야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라이더들끼리 이제 분쟁하기보다는 회사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책에 대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대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예측 불가 회사를 통제하고 좀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노조를 하고 있으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단체 교섭입니다. 단체 교섭을 요구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 조건 있잖아요. 배달료의 조건들을 일단 정해서 이거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겨울에는 안 떨어질 거잖아요. 문제는 봄, 가을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우리가 버티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이게 회사와 우리가 노조가 할 수 있는 거라서 노동조합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야지 단체 교섭 요구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얘기하는 법제도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와 같이 배달 노동자들도 안전운임제, 안전배달료를 넣어서 최소한의 배달료 체계들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이제 법제도로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라이더 유니언 활동에 이제 마음에 드신다면 꼭 가입을 해주시고요. 오늘 라이더 TV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